제 이름은 김철환이라고 얼굴 이름은 두 개예요. 하나는 내가 쓰고 가끔 이렇게 써요. 그렇습니다. 누구 쓴 있고 누구 있고 저희 단체는 원래 예전에 장애인 정보 문화 누리라고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단체가 단체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 활동하는 단체예요. 특히 뭐 감각 장애라고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들 인간의 감각 기관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감각 기관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권익 옹호 복지 발전 이런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단연. 사실 오늘 제안하는 내용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저희 목표가 몇 개 있었어요. 저희 활동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공공기관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한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활동하면서 국회에 얼마 전에 기자회견장에 수어 통역사가 배치됐고, 두 번째는 작년 말에 정부 브리핑에 수어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19에서 수어 통역사가 배치됐고, 근데 딱 하나 못했는 게 뭐냐면 청와대 기자회견장, 청와대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수어 통역사를 아직 배치를 못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계속 수용을 안 해서, 첫째는 그 내용을 수용해달라, 꼭 이번엔 수용해달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보면 국민청원이라고 있어요. 국민청원. 국민들이 억울한 상황이나 민원 해결해달라는 민원들을 올리는 청원란이 있는데, 우리 농인들이 수어를 올릴 수가 없어요. 다 글자로만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인들도 수어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왜냐면 한국 수언어법에 우리 수어도 우리 한국어 동등한 언어로 되어 있는데, 청와대에서 그런 농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법에 위배됐다. 그리고 이 청원 올라온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청원 올라온 내용 중에 중요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지지해준 청원에 대해서는 농인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수어로 번역해달라. 수어 통역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 그거야. 두 번째는 그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장애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 농인분들도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수어 통역도 좀 늘고 좋아지게 했고, 근데 마스크를 다 끼워서 어려움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근데 관심을 안 갖는 영역이 있는데 뭐냐면 농아인 교사, 우리 농인들도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하고 이 농교사하고 이 소통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교사들하고 요즘 온라인으로 회의를 많이 해서 교사들하고 온라인 회의할 때 자막이나 이거 제공이 안 해주면 어렵거든요. 회의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학부모들하고도 과거는 직접 만나서 학생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전화로 상담을 해야 돼요. 비대면 때문에. 근데
농교사가 어떻게 전화로 상담을 해요? 자막이나 이게 제공을 안 해주면 힘들잖아요. 온라인에서. 그리고 연수도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교사들 연수를 필히 받아야 돼요. 과거에는 모여서 뭐 1박 2일, 뭐 3박 4일 연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비대면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연수를 받아요. 근데 연수를 받는데 온라인에서 자막을 제공 안 해주면 우리 농교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연수를 받더라도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문제를 청와대가 깊게 보고 해결해 달라. 이거는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청원의 내용을 깊게 봐줘서 꼭 이걸 해결해 달라. 이 세 가지를 오늘 청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4년인가 50년에 수어를 배웠어요. 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수어가 어렵더라고요. 우연찮게 배웠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서 난 수어를 배울 체질이 아닌가 보다 해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계속 수어를 배우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어 배울 때 왔던 그 농인분들하고 수어를 배우고 밤마다 이게 같이 술을 마셨거든요. 마시면서 수다 떨고 그랬는데 그때 거의 뭐 30년 전이었죠. 근데 그 같이 얘기하면서 뭐 술도 마시고 수다 떨면서 농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너무 참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업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고 가족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늦게 들어와도 왜 늦게 들어오냐 얘기도 않고 그냥 빨리 자라 정도 대화도 거의 없고 그냥 가족 간에도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받는 차별이 굉장히 많았고 가고 싶은 직장도 못 갔고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서 이거 정말 필요한 영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죠.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 2년 정도 자원활동을 했어요. 이쪽 청각장애 쪽에 자원활동을 하다가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고 인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뭐냐면 1996년에 이 평택의 에바다 학교 사건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농아인 시설 쪽, 농아인 학교 쪽에 비리 관련된 사건인데 굉장히 시민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싸웠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났을 때 농아인 쪽에 관심들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던 때였어요. 인터넷이 없었고 신문에는 그런 게 나지도 않았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그 인권운동 사랑방이라고 당시는 대표적인 인권 단체예요. 그 단체에서 아마 농인도 다 알 거예요. 그때는 팩스 써요. 팩스로 이렇게 소식지를 받아보던 시절이었어요. 농인들도 그때는 팩스 많이 썼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팩스를 또 받아봤는데 96년 11월 달인가 팩스를 보니까 에바다 학교의 학생들이 시위 중 경찰이 권총을 들이댔다 이런 내용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국농아인협회에다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일이냐. 농아인협회 잘 모르더라고요. 농아인협회도 그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인들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손을 댔죠. 그 농민분들하고 농아인협회 연결을 좀 시켜주고 그러면서 몇 달 동안 그분들하고 같이 숙식하면서 좀 싸웠어요. 겁 없이 몇 달 동안 같이 자고 같이 자고 그러면서 밖에서 뭐 시위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싸웠죠. 그러면서 인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그 위에 뭐그 다른 일을 했지만 그 장애인 쪽에 일을 했지만 그때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오늘이 그 아마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2011년 9년 전이에요. 9년 전 오늘 10월 22일 인터뷰하는 날이 오늘 22일이거든요. 10월 22일 뭐가 있었냐면 농인들이 대종상 영화제라고 유명한 한국의 영화를 그 상을 준 영화제가 있어요. 대종상 영화제가 2011년 9년 전 10월 22일 날 저녁 KBS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막식이 열렸어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냐면 농아인들이 그 한국 영화의 자막을 넣어달라고 피켓을 들고 레드카펫을 쳐들어갔던 날이에요. 오늘 페이스북보다 알았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그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 1위로 막 올라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대종상 영화제 그러면 굉장히 그때 당시에 그 알아주는 행사였거든요. 영화제 개막식 그러면 개막식에 농아인들이 이 한국 영화의 자막을 넣어달라는 피켓을 들고 뛰어들었으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죠. 그때 당시에 같이 기획을 했는데 그게 지금 기억이 남아요. 정말 그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 영화에 자막 넣고 장애인 관련돼서 정책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게 오늘 인터뷰하는 날이라 기억이 남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그 한국 수원어법 제정을 어렵게 제정을 했는데 제정했던 게 기억에 남죠. 다른 것도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뭐냐면 99년 한글 자막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할 때 제가 어쨌든 그 많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막 시작하는 날 농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막 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때 굉장히 많이 저도 감동을 받았죠. 그게 기억이 남고 그 요즘 농사회가 시끄러워요, 그죠? 서로 간에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잖아요.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 게 좀 빨리 봉합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청년이에요. 어찌 보면 농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농인 사회에서는 좀 약간 약간 특별한 사람, 농인과 섞이기 좀 어려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방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핸디캡, 그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활동이 약간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앞으로 농인들 스스로 농인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인 인권 활동가를 좀 많이 좀 양성을 하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고 싶고요. 사실은 인권이라는 거는 그냥 집회를 하고 어디 항의를 하고 해서 끝나는 게 인권이 아니거든요. 인권의 가치가 있어요. 인권은 가치가 있는데 인권의 가치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이행하는 그런 농민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걸 토대를 만들고 싶은 그런 과제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저한테 남아있고 우리 사회에서 과제는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수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는데 수어에 대한 단순한 인식, 그냥 수어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보다는 단순히 수어에 대한 호기심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수어로 소통하고 수어로 자기 생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과제는 그런 걸 좀 더 해결해 나가는 거고 개인적인 과제는 농인분들이 스스로 인권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알고 인권 문제를 스스로 다루고 해결해 나가는 길을 여는 그런 토대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과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저는 그냥 정신없이 뭘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같이 동등성, 평등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눈에 들어오면서 그걸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어떤 인권 활동이란 걸 하게 됐거든요. 하게 됐는데 사실 인권 활동은 뭐 저나 이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인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질 때 사실은 인권이라는 게 인권 사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농민분들은 스스로의 인권을 한번 점검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스스로 남한테 의탁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내 인권이 왜 부족한지 이 부족함을 어떻게 메꿔야 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도 농인인권과 비장애인인권이 따라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농인인권이 좋지 않으면 사실 비장애인인권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농민인권이 상황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 농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살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비장애인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